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고소한다고 그러던 태영건설이 이번 주에 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F4가 모여서 부동산 PF 현황과 태영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태영의 워크아웃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건설은 28일을 시작으로 29일 다음 달 1월 초에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으로 이 계열사 자산 매각 등을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태영건설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막으려 했는데, 자율협약은 일시적으로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인데, 채권단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수이다 보니까 이 자율협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이 워크아웃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지난 10월 달에 사라졌다가 이제 일몰 조치가 됐죠.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서 다시 살아났는데, 워크아웃은 이 기촉법을 근거로 채권단의 75%, 4분의 3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 기업을 경영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옥석을 가려서 정리하겠다 했는데, 그럼 태영 같은 경우에는 옥입니까 석입니까? 지금까지 석은 하나도 없고 옥만 있어요. 워크아웃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은 어느 거라서 정리를 합니까?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 태영이 이렇게 된 것은 PF 우발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이제 이 한마디로 이 PF 차입금, 유동화 정권 이런 이 상환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돈을 갖다가 이거 지금 갚지를 못했죠. 태영의 PF 보정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조 2천억이었어요. 올해는 2조 9천억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태영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위기의 건설사 22조 원 규모의 내간이 터지나라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 나왔어요. 시행사가 못 갚아서 건설사 빚으로 떠하는 것들, 그래서 부동산 PF 관련 우발 채무, 제가 전에 우발 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죠. 당장은 빚이 아니지만은 결국 시공 보증을 쓴 부분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채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 이런 것들 때문에 19곳이 부도가 났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건설사의 우발 채무만 지금 22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 채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빚이라는 거예요. 고금리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맛이 가버리고 나니까 지금 건설사의 우발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8월 말 기준 건설사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22조 8천억. 8월 달에 그랬으니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0%가량 늘어났어요. 최근에 이 건설회사들의 우발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PF 불안하고 연관이 있는데,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에 금융회사가 관련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신용 보증을 요구하면서 급한 대로 건설회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명줄을 연장한 사업장 상황이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경우 우발 채무가 실제 확정 채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공사가 시행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냐?
딱히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큰 사업장에는 시행사는 시공사의 앞잡이입니다. 시공사가 바지로 시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남 보증 쓴 게 아니라 저거 돈 벌어 먹을 것 보증을 서준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알면서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영도 막대한 우발 채무가 문제가 됐는데 한기평에 따르면 태영의 우발 채무가 일상적으로 추정되던 것보다 훨씬 많은 2조 9천억이 됐고 그 중에서 1,900억 만기가 내년 2월 사이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 대부분이 지금 이런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9월 말 기준 건설기업의 합산 차입금이 32조 5천억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0.4%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지금 당국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지금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 부도난 건설회사는 19곳인데 이번 달에만 건설회사가 8곳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8곳이 부도가 났다는 거는 절반에 가까운 게 이번 달에 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 2, 3 내년 봄까지 얼마나 부도가 나겠느냐. 그래서 부실 사업장을 지금처럼 마냥 지원하면 대출 이자만 눈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데 건설사가 실업률 등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극한에 몰리지 않게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한다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 연장 답보, 무더기 손실 불가능.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만기 연장을 하는 리파이낸싱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지금 부동산을 사놓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부동산 산다고 사모펀드도 아니고 공모펀드로 돈을 모은 부분에서 내년부터 만기가 들어오는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가 23,000여 명, 투자액이 8,747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독일의 빌딩에 투자한 한 펀드의 경우 손실률이 81.55%, 거의 다 날렸죠. 자, 벨기에 투자한 펀드 마이너스 15.64, 뉴욕 투자 펀드 마이너스 30.12. 그래서 지금 해외 상업용 부동산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속이고 있는데 지금 런던이고 뉴욕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곳곳에서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이 이제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어제 캐피탈 업계가 심각하됐지요. 신한캐피탈의 잠재 부실이 3배가 늘어났다. 요주 이하 여신액이 8,422억, 비율은 10.3%, 메리츠 캐피탈이 8.94, DB 캐피탈이 3배 이상 늘어난 6.1%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피탈들이 그야말로 다 박살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총체적 위기가 한국에 닥치고 있어요.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꽤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